제 이름은 야마다 토모코입니다. 아시레이비 TV라는 지방의 작은 방송국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죠. 여기서 일한 지 몇 년이 되었는지 저 자신도 모를 정도입니다. 매일 이곳에서 빗자루를 쥐고 걸레질을 하며 바닥을 닦습니다. 무대 주위를 서성거려도 저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태프들이 바쁘게 오가는 사이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오늘은 엔카 오디션 프로그램의 첫 녹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스튜디오는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기실에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제작진과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도착하고 무대에는 화려한 조명이 차례로 켜지며 모두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긴장과 설렘 속에서 빛나는 곳이지만 저는 그 한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곳의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무대 가까이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조명이 켜지고 무대 위 스피커에서 웅장한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제 손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이 마치 마이크를 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기실 모니터에는 참가자들의 리허설 영상이 비치고 있었고 그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자 저는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입안에서 새어나오는 멜로디. 청소를 하면서도 몸이 반응했습니다. 예전에 익숙했던 감각이 다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엔카도 아세요? 놀라서 고개를 드니 청소 관리자인 타무라 마사유키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인가 싶었는데 조금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래 잘하시네요. 그가 말하길래 저는 멋쩍게 웃으며 걸레를 고쳐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흥얼거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을 뿐이죠. 타무라 씨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잘하시네요. 할머니, 이참에 기회 되면 오디션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아유, 이 나이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건 무리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엔카 오디션의 첫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진짜 기대된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스태프들의 대화에 저는 남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득 대기실 모니터에 참가자들의 무대가 비치자 저는 자연스럽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익숙한 멜로디가 흐르자 저도 모르게 입에서 선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대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와시마 세이호 씨, 아직 안 왔어요. 대기실 문이 세차게 열리며 조연출, AD, 이 초조한 얼굴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몸에는 구슬땀이 맺혀 있었고 대본과 스케줄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무대에 올라가야 하는데 카와시마 세이호 씨 연락처 아는 사람 없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대기실에 있던 참가자들과 스태프들이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출연자가 한 명 빠지면 전체 흐름이 엉망이 되니 당황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카메라맨도 조연출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몇 번째 무대야? 9번입니다. 카와시마 씨는 마지막 무대인데 앞으로 10분 정도 뒤면 순서가 돌아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나? 한 명 빼고 진행하는 수밖에?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닌데. 프로그램 서두에 오늘의 참가자는 총 00명이라고 소개를 해서 다시 찍어야 하고 편집도 힘들어집니다. 조연출은 큰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대기실은 순식간에 초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타무라 마사유키 관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에 스태프들과 참가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여기 계신 할머니, 엔카 정말 잘 부르십니다. 임시방편이라면 한번 노래해달라고 부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 격하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무리예요. 그러자 대기실에 있던 몇몇 참가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엔카라니 아무리 그래도 무리수지 그런 조롱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조연출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참가자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엔카라. 잘하면 대박일지도 몰라. 그리고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 혹시 노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딱 한 소절만이라도요. 정말 급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망설이며 손을 내저었지만 조연출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한 소절만이라도 들려주실 수 없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망설여졌습니다. 정말로 내가 노래를 하지만 침묵이 이어진 뒤 저는 작게 숨을 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멈춘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흥얼거림처럼 시작했지만 자연스럽게 감정이 실리고 멜로디가 이어지면서 저 자신도 놀랄 만큼의 집중력이 생겨났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소란이 사라지고 제 목소리만이 부드럽게 공기를 채워나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참가자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연출은 제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사이 어느새 눈빛에 강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듣고 있던 한 참가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순간적인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감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단해. 할머니, 이거 당장 PD님께 가보시죠. 조연출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흥얼거린 건데요. 저 같은 사람이. 손을 내젓는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조연출은 확신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타무라 씨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거봐요. 된다고 했잖아요. 응원할게요. 잘하고 오세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조연출은 이미 제 팔을 가볍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농담이겠거니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 짧은 발걸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한 걸음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PD 앞에 도착하자 조연출은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PD님, 카와시마 세이호 씨와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대신 이분을 무대에 세우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PD는 모니터를 보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저를 확인한 순간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부 할머니를 갑자기 데려와서 엔카를 부르게 하겠다니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건가? 정신 나갔어? 조연출은 당황하지 않고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절 믿어주세요. PD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무대에 세울 순 없어. 이게 어떤 오디션인지 알고 하는 소리야? 청소부 할머니가 갑자기 무대에 올라 엔카를 부르는 겁니다. 잘만 되면 엄청난 화제가 될 거예요. PD는 여전히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 부를 수 있긴 한 거요? 그렇게 묻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립니다. 심장이 거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아주 잠깐 노래했었습니다.
조연출은 긴장된 표정으로 PD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못 살겠군. PD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무대에 서보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연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손을 꼭 쥐었습니다. PD는 여전히 탐탁지 않은 얼굴로 다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뭘 부를 생각이요? 저는 잠시 망설인 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은하수 저편의 별이라는 곡인데요. 에바라 앤주 씨가 불렀던 곡, 혹시 반주가 있을까요? PD는 옆에 있던 스태프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서둘러 찾아보지. 시간도 없으니 당장 무대로 올라가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PD는 조연출을 다시 한번 쏘아붙였습니다. 만약 이걸로 방송 망치면 전부 내 책임이야. 알겠어. 조연출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격렬하게 요동치는 심장을 느끼며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대에 서자 강렬한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너무나 눈이 부셔 순간 눈을 가늘게 뜨며 객석을 둘러봅니다. 관객과 심사위원들, 그리고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선이 저를 꿰뚫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그리운 감각이 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크게 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마다 토모코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리는 제 목소리에 객석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시레이비 방송국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몇 명은 놀란 듯이 눈썹을 치켜떴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쩌다 이 무대에 서게 되신 겁니까? 한 심사위원이 마이크를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설마 청소부 할머니가 무대에 있다니 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객석에서도 소곤소곤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송국 관계자들도 관객들도 조금씩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제가 오랫동안 사랑해온 엔카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심사위원석에 앉은 몇몇은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중앙에 앉아있던 심사위원 한 사람이 제 얼굴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사사키 미노루. 그는 유명한 엔카 가수로 프로그램의 메인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미노루는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다 웃었습니다.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랑 닮아서 그런가? 장난스러운 말투에 주변 심사위원들도 피식 웃었습니다. 객석에서도 가벼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멋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노루의 표정은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손에 들린 모니터를 확인한 그는 제가 부를 곡목을 보고 다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요. 그렇게 말하고 모니터를 다시 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째서 이 곡을 선택하셨죠? 그 질문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온 곡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과 함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노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직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놓고 음악 감독에게 작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은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얼마나 노래하겠어. 관객도 심사위원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 시선을 따갑게 느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기타 전주가 잔잔하게 시작되고 그 소리가 공연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조용히 입가에 대고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첫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진 순간 객석은 숨을 삼킨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세상이 맑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노래를 부르며 저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했던 그 시절. 모두가 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었던 그 시절. 조금씩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고 객석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다는 듯했던 심사위원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앉으며 진지한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슬그머니 팔짱을 풀고 턱에 손을 얹으며 제 노래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던 관객들도 점차 작은 목소리조차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 할머니가 부르는 거야? 거짓말 같아. 그런 속삭임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노래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제가 가진 모든 감정을 쏟아붓듯 노래했습니다. 사비가 터져나오는 순간 객석에서 작은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느새 공연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제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조연출은 주먹을 불끈 쥐고 무대를 바라봤고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PD는 팔짱을 끼고 있던 손을 내려 조용히 눈가를 눌렀습니다. 수많은 가수를 봐왔던 그였지만 한 사람의 노래로 이렇게까지 가슴이 떨린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곡이 끝날 무렵 객석 어딘가에서 천천히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 공연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쥔 손을 가만히 내리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힘껏 박수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사사키 미노루만이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우더니 입술을 떨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40년 전. 저는 과거의 가수였습니다. 그때의 예명은 에바라 엔주. 방금 제가 부른 은하수 저편의 별은 바로 제 곡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무대가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조명이 켜졌고 음악이 울리기 시작하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노래하며 관객의 숨소리를 느끼고 박수를 받으며 무대를 내려올 때의 그 희열, 그 순간순간이 제 인생이자 제 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이제 막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가끔 TV 무대에도 서곤 했습니다. 소속사도 저에게 기대를 걸었고 저도 그에 부응하려 남들보다 2배로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곁을 자주 따라다니던 후배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사사키 미노루. 그는 데뷔를 앞둔 신인이었고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졌으며 말에는 의욕이 넘쳤고 무대를 향한 강한 열정을 품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젠주 누님, 지라 부르며 저를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노래 연습을 시키고 어떻게 감정을 담는지, 엔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무대에서 관객과 어떻게 마음을 나눠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미노루는 연습이 끝난 뒤에도 저를 찾아와 함께 화음 연습을 하거나 서로의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누님, 전 누님의 노래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가 말한 그 노래가 바로 은하수 저편의 별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곡이었습니다. 그는 이 곡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무대가 끝나면 미노루는 언제나 제게로 와서 말하곤 했습니다. 누님, 오늘 무대 정말 멋있었어요. 언젠가 저도 저런 무대에 설 수 있겠죠? 미노루,
넌 재능이 있으니까 분명 멋진 가수가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함께 꿈을 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노루의 데뷔가 결정된 무대를 앞둔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이 세계에서는 신인이 무대에 설 기회 자체가 매우 귀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뷔 전날 미노루는 심한 감기에 걸려 목이 완전히 잠겨버린 것입니다. 연습실에 들어온 그는 안색이 창백했고 목소리를 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속사도 금세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장님은 고민 끝에 그를 무대에서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상태로 노래해봤자 이미지 하락이야. 기회는 다음으로 미루자. 하지만 미노루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무대는 저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떻게든 서게 해주세요.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제안했습니다. 제가 미노루와 함께 무대에 서겠습니다. 미노루의 노래에 제가 화음을 넣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받쳐주면 어떻게든 끝까지 부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관객들이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관객들은 가수의 진심을 듣는 겁니다. 미노루가 무대를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이렇게 저는 미노루와 함께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대가 밝아지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미노루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 템포대로 부르면 돼. 그러자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는 첫 소절을 내뱉었습니다. 불안정했지만 저는 부드럽게 화음을 넣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노래를 받쳐주려 노력했습니다. 이윽고 미노루는 제 리드에 맞춰 노래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중반쯤 되자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미노루는 비로소 눈을 감고 노래에 몰입했고 저도 함께 목소리를 맞췄습니다. 그 무대는 멋지게 성공을 거두었고 관객들은 곡이 끝나기도 전부터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우리가 무대를 내려올 무렵 미노루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누님이 안 계셨다면 전 무대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 너였으니까 해낸 거야. 이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 가수 생활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스케줄이 서서히 줄고 소속사의 지원도 미묘하게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을 거라며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신곡이 나오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른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들어갔습니다. 엔주, 요즘 별로 일이 없지? 네, 소속사에서 스케줄을 안 잡아주시니까요. 그래, 그게 문제야. 우리에게는 대기업 회장님들과의 인맥이 많아. 그분들 덕분에 우리 가수들이 좋은 무대나 행사에 불려가고 혜택을 받고 있지. 하지만 넌 그런 접대 자리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 그 말로 사장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드문드문 들려오던 뒷이야기가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으론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잘 들어. 높으신 분들 앞에서 노래를 선보이고 얼굴을 비춰야 다음 일로 이어지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자리는 갈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얼마 후 다시 불려갔을 때 사장님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엔주, 오늘 밤에 나랑 식사나 하지? 할 얘기가 좀 있어? 너도 슬슬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배우는 게 좋을 거야.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사적인 부름에는 그 순간 사장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넌 끝장이야. 이 세계에서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게 될 거라고. 내 대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국 저는 소속사를 뛰쳐나오듯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업계에서 제 이름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소속사에 연락해봐도 미안하지만 우린 좀 니라며 거절당했고 방송국이나 관계자들에게도 죄송하지만 좀 어렵겠네요 라며 애둘러 거절당했습니다. 과거의 지인들에게 연락해도 모두 말끝을 흐렸습니다. 야마다 씨, 미안해요. 사장님이 여기저기 말을 해놔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고립되었고 어디에도 노래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되도록 빨리 와주세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세상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도쿄를 떠나 어머니가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제 무대를 자랑스러워하셨던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고향 병원에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은 야위었고 호흡도 약했습니다. 토모코. 왔구나. 어머니는 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벌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시장의 반찬 가게에서 일을 돕고 세탁소에서 옷을 개며 그야말로 뼈가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일로를 걸었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저는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나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묘한 인연으로 저는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른 은하수 저편의 별이 끝났습니다. 마이크를 쥔 채 가볍게 숨을 골랐습니다. 적막한 객석을 둘러보자 현실로 돌아온 실감이 났습니다. 지금도 무대 조명은 저를 비추고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곳에 서 있습니다. 무대 위에 꿋꿋이 서 있는 저를 향해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순간 멎은 채 모두가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문득 심사위원석에 있는 사사키 미노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과 마주친 순간 옛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시 미노루를 마주 바라봅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공연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제 노랫소리는 공기 중에 희미한 여운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미노루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혹시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님. 맞으시죠? 그 말이 끝나자 공연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고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미노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기 힘든 것을 목격한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누님. 40년 전 기억합니다. 누님은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선배님이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말고. 오랜만이네, 미노루.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다시 만났을 때의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자 미노루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필사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연출과 PD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미노루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지금 이 무대에 서 계신 야마다 토모코 씨는 과거 타치바나 엔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객석에서는 젠조. 그런 가수가 있었지. 은하수 저편의 별이 이 사람 곡이었어. 하는 놀라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관객 몇몇은 그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청소 일을 미노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막 데뷔한 신인이었고 누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던 선배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소속사의 부당한 압력으로 누님은 노래하는 세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공연장에는 충격과 안타까움이 감돌기 시작했고 객석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하는 목소리도 새어나왔습니다. 미노루는 한 번 말을 끊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전 계속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님이 어디에 계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서 분명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노래를 계속하고 계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이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저는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주었구나. 고마워, 미노루. 내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뻤단다. TV 너머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어. 미노루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듯 한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스태프들이 감동에 휩싸여 모두가 말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미노루는 PD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PD님, 죄송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누님과 함께 노래하게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PD는 뜻밖의 제안에 놀란 듯 했지만 공연장의 분위기를 살피더니 좋소. 어디 한번 해보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조연출은 주먹을 불끈 쥐며 지거 대박이다 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노루가 무대로 걸어옵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두 사람을 감싸는 가운데 제 가슴에는 기쁨과 망설임이 뒤섞여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노루는 마이크를 쥐고 젠주 누님, 기억하시죠? 그날의 일하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문득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던 미노루를 제가 무대에서 받쳐주었던 그날. 관객의 환호에 휩싸였던 그 무대. 조명의 열기, 그리고 노래가 끝난 뒤의 안도감. 그리고 지금은 제가 과거에 잃었던 무대에 다시 서 있습니다. 미노루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이 그때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누님을 바쳐드리고 싶습니다. 누님이 마음껏 노래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객석에서 감동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심사위원들도 눈을 마주치며 흥분한 기색입니다. PD가 음악 준비해 라고 스태프에게 소리치자 조연출은 기쁜 듯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와 미노루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긴 세월을 사이에 두고 다시 같은 무대에 선 두 사람. 지금 우리의 듀엣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반주가 다시 흘러나오고 저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살짝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저를 아껴주는 후배가 곁에 있고 여러 가지 상념을 아는 채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우면서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기억. 하지만 지금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고 이어서 미노루가 부드럽게 목소리를 포겠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의 그 무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소리를 잃을 뻔했던 미노루를 받쳐주던 나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돌아온 무대에서 미노루가 저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하모니를 이루자 마치 긴 세월의 간극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곡이 절정으로 치닫자 저와 미노루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움과 감사함, 그리고 애절함이 뒤섞여 객석에서는 흐느끼는 듯한 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같은 꿈을 꾸었던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시 무대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미노루도 눈물을 참으면서도 굳건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공연장은 한동안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객석 전체를 감쌌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미노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의 온기가 손끝에서 전해져 옵니다. 미노루가 작게 말했습니다. 누님, 역시 최고예요. 제가 평생 존경해 온 분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미노루. 무대를 내려올 때까지 관객들은 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오자 조연출이 가장 먼저 달려와 잔뜩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선생님. 이건 정말 전설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을 제가 직접 보게 되다니요. 감동해서 떨림이 멈추질 않아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랍니다. 그저 좋은 기회를 얻었을 뿐이에요. 그곳에 PD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갑자기 무대에 서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 무대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입니다. 여기에 계시기엔 아까울 정도예요. 그렇게 말하며 PD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마다 토모코. 아니, 엔주 선생님. 정말 멋진 노래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다시 무대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야, 완전히 스타가 되셨네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 아니 선생님 노래는 정말 대단하다고요. 돌아보니 그곳에는 청소관리자 타무라 마사유키 씨, 그는 저에게 커피를 건네며 시익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가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늘 부르시던 대로 불러주세요. 토모코면 충분합니다. 그러자 미노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엔주 누님.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 노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저라면 누님을 도울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님이 다시 한번 노래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제가 전력으로 돕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미노루를 바라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신인이었고 제가 챙겨줘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오히려 저를 돕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저 다시 노래해도 괜찮을까? 제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미노루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누님의 노래를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저도 함께 노래할게요. 그 말에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심호흡을 한 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듯 숨을 들이마십니다. 알겠어. 이번에는 내가 내 스승이 되어주렴. 미노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조연출과 PD 그리고 타무라 씨가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진짜 가수시네요. 이런 드라마틱한 전개를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다들 감동했어요. 전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만
모두가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서 제 손을 꼭 쥐고 있는 미노루의 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마주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노루. 나 다시 한번 노래할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야마다 토모코, 아니, 과거 타치바나 엔주라고 불렸던 이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막을 올립니다. 누군가가 등을 밀어줄 때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 새로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